어차피 저희 주실 돈이었잖아요. 그냥 좀 미리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왕이면 저희 힘들 때 주시는 게 좋잖아요. 다 늙어서 돈 물려받으면 뭐해요? 그때는 쓸 일도 없을 텐데. 맞아요, 어머님. 그 돈 어차피 어머님은 쓰실 때도 없으시잖아요. 왜 내가 너네한테 그 돈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쓸 데가 없긴 왜 없어? 니네가 엄마한테 관심이 없으니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거지. 어디에 그 많은 돈을 쓰시게요? 그걸 너네가 알아서 뭐 하게?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니까 저희 고소하신 거는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아들이 빨간 줄 그이게 그냥 놔두실 거예요? 그래요, 어머님.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수? 그걸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1세 백자인 할머니와 그의 아들 며느리입니다. 백씨 할머니는 얼마 전 아들 며느리를 고소했습니다. 설마 엄마가 자기를 고소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아들은 백씨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할머니의 집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태도는 꽤나 단호했습니다.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 돈은 전부 돌려놓을게요. 그건 당연한 거고. 하지만 합의는 없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너넨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니? 백씨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의 아들과 며느리는 일단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백씨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사이에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백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평범한 집안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시절 대부분의 딸들이 그랬듯 백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백씨는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대부분 백씨의 어머니가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백씨도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번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백씨의 어머니는 백씨에게 항상 돈을 더 벌어서 더 많이 보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렇게 백씨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월급의 대부분을 보내주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 보내드린 돈의 액수가 좀 적었더니 백씨는 어머니로부터 많은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백씨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백씨의 어머니는 백씨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백씨는 이대로라면 죽을 때까지 일해서 번 돈을 전부 어머니께 가져다 바쳐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백씨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백씨는 그렇게 가족과 연을 끊었습니다. 백씨는 20살 때부터 통장에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보내줄 때도 백씨는 아주 소액이라도 통장에 돈을 넣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자 백씨도 시간이 갈수록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백씨는 돈이 모일 때까지 아주 허름한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백씨가 살던 곳은 벌레도 많이 나오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물이 새기도 했지만 월세가 아주 쌌습니다. 백씨는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보는 것이 행복해서 굳이 다른 거처를 알아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백씨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백씨의 남편은 백씨보다 3살이 많았고 일찍이 부모님의 폭력에 시달리다 가족에게서 도망쳐 이곳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백씨는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남편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렇게 백씨는 남편과 같이 일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은 별로 경제관념이 없었기에 남편의 월급 중 일부도 백씨의 통장에 같이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백씨와 남편은 아이를 가지길 희망했지만 아이를 갖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백 씨와 남편 모두 아이 낳기를 포기했을 즈음에 백 씨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너무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려놓으니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백 씨는 그렇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백 씨와 남편은 힘들게 얻은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애지중지 키워서였을까요? 아들은 어릴 때 이기적인 면이 있었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장난감을 볼 때마다 어찌나 사달라고 떼를 쓰던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 절대 집에 가려고 하지 않고 최소 1시간 이상은 그 자리에서 울면서 떼를 썼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단호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들이 사달라고 하는 것도 잘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통장에 돈을 모아놓으면서 나중에 아들이 커서 결혼을 할 때나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백 씨와 남편은 어느 정도 돈을 모은 후에 통장에 돈 절반 이상을 빼서 드디어 집을 하나 샀습니다. 백 씨는 남편이 사는 원룸에 같이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백 씨가 이전에 살던 곳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드디어 원룸에서 벗어나 백 씨는 남편과 평범한 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백 씨는 집에 들어갈 당시 정말 행복했습니다. 백 씨는 남편에게 차를 하나 해주려 했지만 남편은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고 있었고 걸어가면 병원이나 시장도 다 있으니 굳이 차는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백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안 그랬지만 백 씨를 만나고 나서는 백 씨보다도 더 돈을 모으는 재미에 빠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에게는 한없이 약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을 백 씨 몰래 뒤에서 사다 주는 날도 많았습니다. 백 씨는 그렇게 집을 구매하고 나니 돈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백 씨는 이맘쯤 공장을 그만두고 파출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어느덧 학교에도 들어갔습니다. 백 씨가 파출부로 들어간 집에도 백 씨의 아들과 또래처럼 보이는 아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 씨가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나이도 똑같았습니다. 위치도 백 씨의 집과 가까운 곳이어서 백 씨는 집주인 아들에게 어디 학교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집주인의 아들은 백 씨의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알고 보니 백 씨의 아들과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백 씨는 이런 우연이 있나 싶어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도 같은 반이라고 말하며 이름까지 밝혔습니다. 아이고, 반가워. 나는 너랑 같은 반인 창민이 엄마야. 하지만 이는 백 씨의 실수였습니다. 집주인의 아들은 백 씨의 아들에게 남의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는 부모의 자식이라며 백 씨의 아들을 놀렸습니다. 거기에 편승되어 다른 친구들도 점점 백 씨의 아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 씨의 아들은 그런 백 씨를 원망했습니다. 이때부터 백 씨의 아들은 점점 더 성공을 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노력으로 일구려는 성공이 아닌 편법과 잔머리를 동원해 성공하려는 듯했습니다.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백 씨가 아들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백 씨는 긴장된 채로 촌지를 챙겨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시험을 보는데 컨닝을 하다 걸렸습니다. 어떻게 0점 처리할까요? 아들의 담임은 괜히 백 씨를 떠보는 듯 했습니다. 자기에게 뭐라도 건네지 않으면 아들은 시험에서 0점을 받을 거다라고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 씨는 그런 담임의 말에 재빨리 준비한 촌지를 건넸습니다. 제가 아들 교육은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촌지를 받은 담임 선생님은 그제서야 이번 한 번은 조용히 넘어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백 씨도 이 방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때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백 씨는 집에 와서 아들을 혼냈지만 아들은 그런 백 씨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백 씨와 아들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들은 예전에 백 씨가 남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한 것을 원망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자기가 놀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원망하는 듯 했습니다. 백 씨의 남편은 아들에게 참으로 다정했습니다.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아들에게 잘해주려고만 했습니다. 아들도 백 씨보다는 백 씨의 남편에게 기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들은 대학교도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 사업을 하는 듯 싶었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되고 열심히 살아서인지 아니면 운이 좋았는지 꽤 빠른 시간 안에 성공을 맛봤습니다. 다른 또래들보다 돈을 많이 벌자 백 씨의 아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 초기라 조금 더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백 씨는 생각했지만 아들은 이맘쯤 바로 예비 며느리를 데려와 결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 씨는 좋은 마음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속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그런 마음을 애써 무시하고 남편과 상의 끝에 통장에서 돈을 빼서 아들의 집도 장만해줬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일도 결혼도 모두 성공해 남들이 봤을 때 꽤 부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 씨의 아들은 조금씩 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조언을 듣지 않는 것은 물론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백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전까지 백 씨의 생일에 연락 한 통 없던 적이 많았지만 이날은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아주 비싼 음식을 먹고 아들은 선물로 백 씨에게 금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백 씨는 기분이 좋긴 좋았지만 내심 아들이 너무 돈을 헤프게 쓰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엄마 생일인데 이 정도도 못 해드리겠어요? 하지만 백 씨가 보기에는 아들이 엄마를 위한다기보다는 자기 재력을 과시하면서 자아도취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받고 밥을 먹는데 레스토랑 직원이 아들의 옷에 음식을 살짝 흘렸습니다. 직원은 바로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필요 이상으로 직원에게 막말을 하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창민아, 죄송하다고 하시잖아. 이제 그만해. 백 씨는 자기가 대신 사과하고 직원을 돌려보냈습니다. 백 씨의 아들은 아직도 분이 안 풀린 듯 궁시렁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공감 능력도 떨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백 씨의 아들은 생일에 백 씨에게 베푼 것을 돌려받으려는 듯 백 씨에게 연락해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주말에 직원들 저희 집에 초대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아내가 음식을 못하고 청소도 잘 못해서 집이 더러워요. 그래서 엄마 집을 저희 집인 것처럼 해서 직원들 초대하려고 하는데 저희 가면 음식 좀 거하게 해줄 수 있으세요? 그냥 음식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하게 해달라니. 어느 정도로 차려야 하는 건지 백 씨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TV에서 나오는 상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사장인데 직원들한테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엄마가 했다고 하지 말고 이왕이면 제 아내가 음식 한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집사람도 면이 서지 않겠어요? 그래, 알았다. 백 씨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백 씨는 파출부를 그만두고 식당에서 요리를 배워 요리를 잘하긴 했지만 안 먹어본 음식으로 뭘 만들라는 건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백 씨는 그렇게 인터넷을 뒤져가며 메뉴를 고르고 레시피를 작성해서 미리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요리였지만 맛은 있었습니다. 이후 아들이 말한 뒤풀이 당일 백 씨는 정오가 조금 지나서 집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 있었지만 칼질도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백 씨는 몇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고 근사하게 한상 차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며느리는 그런 백 씨의 솜씨에 감탄한 모양이었습니다. 백 씨는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이제 곧 아들과 직원들이 올 때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나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가라고? 그래도 아들 직원들 오면 인사는 하고 가야 되지 않아? 음식 맛있게 먹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남편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어머니가 한 음식 제가 한 걸로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며느리는 뻔뻔스럽게 백 씨가 한 공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그냥 같이 만들었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니? 며느리는 그냥 남편 말대로 하자며 남편이 도착할 시간이 됐으니 얼른 백 씨를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백 씨는 고생만 하다가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백 씨는 홀로 카페에 들어가 차 한 잔을 마시며 쉬고 있었습니다. 백 씨는 아들이 언제 끝날 것 같다는 말도 해주지 않아서 하염없이 카페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백 씨는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 허리가 아파 카페를 나와 동네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중간에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들어보니 백 씨의 아들과 직원들은 백 씨가 만든 요리를 아주 맛있게 먹은 듯 싶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백 씨의 직원들은 그 요리를 며느리가 한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직원들이랑 백 씨의 집에서 나왔다며 백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물론 고생했다고 돈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백 씨는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 들어온 백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이 난장판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음식을 치우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여기저기 휴지가 흩뿌려져 있었고 풍선은 누가 가져왔는지 천장에 풍선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을 치우지도 않고 아들이 갈 때 함께 같이 나간 듯 싶었습니다. 백 씨는 그렇게 한숨을 쉬며 난장판이 된 집안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백 씨의 남편은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고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시간이 밤 11시가 됐음에도 백 씨는 아직도 집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백 씨에게 집골이 왜 이러냐고 물었고 백 씨는 당신 아들 작품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백 씨의 남편도 백 씨가 치우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돈을 헤프게 쓰면 나중에 힘들어질 때 어떡하려고 그러지? 백 씨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사촌 오빠도 예전에 엄청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 돈을 버는 만큼 생활 수준을 어찌나 올리던지 음식도 좋은 것만 먹고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그랬다니까. 근데 사업이 기울면서 생활비를 줄여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내랑 이혼하고 결국 빚만 생기고 사업 접었다니까. 나중에 아들도 똑같이 되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 언니가 잘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 말은 통들을 생각을 안 해. 백 씨는 아들이 아직도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백 씨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백 씨 아들의 사업 성공은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컸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들을 도와주던 그 운이 다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이 계속 잘 되자 발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안주했습니다. 그리고 백 씨 지인의 사촌 오빠처럼 많이 벌수록 점점 생활 수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은 이후 날이 갈수록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잠도 못 자고 약까지 먹어가며 그 힘든 시기를 버티다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들은 이 사실을 며느리에게도 한참을 숨겼지만 이내 며느리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그때까지도 허세를 부리며
망한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도전해 볼 거라며 애써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차피 이혼을 하면 자기 스스로 돈을 벌 자신이 없었는지 아들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지는 않은 듯 싶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정리하며 거의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자연스레 생활 수준도 성공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건 다 줄여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만큼은 팔거나 이 집 이름으로 대출을 받지만 않으면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아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한번 사업을 벌이려 여기저기 돈 구할 데를 찾고 있었습니다. 역시 가장 만만한 사람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전에는 백 씨의 집에 거의 찾아오지 않았는데 이날은 목적을 가지고 백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백 씨는 직감적으로 아들이 부탁이 있어서 찾아온 것을 알았습니다. 백 씨는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사업 다시 하고 싶어요. 전처럼 성공할 자신 있어요. 근데 사업을 시작할 돈이 부족해요. 결국 돈을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백 씨는 이전에도 아들이 실력보다는 운으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서 이번 사업도 성공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해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 백 씨는 아들이 오늘 타고 온 외제차부터 처분하라고 말했습니다. 저 차 팔면 네 사업 자금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하지만 아들은 다른 건 팔거나 줄여도 외제차만큼은 팔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차를 바꾸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실패를 눈치채고 뒷말하는 게 싫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백 씨는 끝까지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고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백 씨의 남편은 그런 아들에게 마음이 약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도 어느 정도 눈치챈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백 씨는 아들에게 가라고 하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와 보니 아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만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백 씨의 방에 있던 아들이 사준 금목걸이와 명품 가방도 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백 씨는 어찌된 영문인가 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나가기 전 백 씨의 방에서 뭔가를 챙겨 나갔다고 했습니다. 백 씨의 아들은 자기가 엄마에게 사줬던 비싼 물건들을 자기 외제차 대신 팔아서 사업할 돈을 마련하는 듯 싶었습니다. 백 씨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목걸이랑 가방 가져갔어? 어떻게 그걸 훔쳐가? 훔쳐가다뇨. 잠깐 빌릴게요. 나중에 다시 사드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어차피 이거 다 제 돈으로 사드린 거잖아요. 그럼 너는 내가 사준 집 지금 당장 내놔라. 아들은 답을 하지 않고 좀만 기다려 달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백 씨는 한숨을 연거푸 내쉬었습니다. 백 씨의 남편은 이후 자꾸만 백 씨에게 아들을 조금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했습니다. 백 씨는 계속되는 남편의 말에 노후 자금을 위협하지 않을 정도로만 아들을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이 사업만 성공시키면 정말 잘할게요. 아들은 한껏 들떠 백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백 씨의 예상대로 아들은 또 한 번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이후엔 백 씨가 사준 집을 팔아 다시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그 집 팔면 이혼할 거라고 엄포를 내놓아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외제차까지 팔았지만 번번이 도전하는 사업마다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백 씨의 아들은 그럼에도 눈을 낮추지 못하고 성공만을 쫓았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지 않고 또 한 번 운이 따라주기만을 바랬습니다. 백 씨의 아들은 뭔가 기회라도 있을까 싶어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큰 수확은 없었고 아들의 다른 친구들은 백 씨의 아들을 은근슬쩍 조롱했습니다.
너 차 이번에 벤츠에서 아반떼로 바꿨다며? 혹시 망해서 바꾼 거냐? 백 씨의 아들은 굳이 외제차가 필요 없어져 바꾼 것이라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예전에 백 씨가 파출부 일을 했던 집주인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예전 백 씨의 집주인의 아들은 백 씨의 아들이 망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서 들었는지 백 씨의 아들을 예전처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망한 거 맞잖아. 망한 놈이 여기는 왜 온 거야? 애들한테 사기라도 치려고? 그러면서 동창회에 온 친구들에게 백 씨의 아들이 사기를 칠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에 분노한 백 씨의 아들은 그대로 그 친구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백 씨의 아들이 휘두른 주먹이 턱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 친구의 치아가 하나 깨졌습니다. 그 친구는 당장 경찰을 불렀고 백 씨의 아들은 결국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집주인의 아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백 씨의 아들은 수중에 있던 생활비까지 모두 털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 씨의 아들은 그 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백 씨의 아들은 이후 돈이 없어 다시 백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백 씨는 외출을 하고 집에 없었고 백 씨의 남편만 집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실 백 씨의 집에 아버지만 있을 때를 노리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백 씨는 아버지에게 그간의 상황을 말해주고 돈을 꿔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수중에 엄마가 준 용돈 말고는 돈이 없는데. 돈 관리는 전부 백 씨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백 씨의 남편은 아들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백 씨의 아들은 자기 이름으로는 이제 대출이 안 된다며 그럼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을 조금 받아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엄마한테는 절대 비밀이에요. 백 씨의 남편은 망설이다가 결국 아들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백 씨의 남편은 불안했는지 백 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요? 얼마를 해줬는데요? 남편은 집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대출해서 아들을 빌려줬다고 고백했습니다. 백 씨는 제정신이냐며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백 씨는 이자가 붙기 전에 얼른 대출금부터 갚아야 했습니다. 백 씨는 당장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아들 집은 개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백 씨는 당장 아버지 이름으로 빌려간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아들은 또 한 번 사업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는지 돈이 없다는 소리만 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남은 돈은 그간 사업하느라 고생을 했다고 생각한 건지 며느리와 흥청망청 써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심지어 백 씨에게 자기에게 줄 돈 없냐는 소리를 했습니다. 백 씨는 그 대출금 갚으면 이제 자기도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아들이 집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백 씨의 말을 믿지는 않는 눈치였습니다. 백 씨는 통장에서 돈을 빼 대출금부터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을 도와줬다가는 노후 자금에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백 씨는 그 통장을 악착같이 지켜야 했습니다. 백 씨는 남편에게도 한 번만 더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땐 이혼할 거라고 엄포를 내놓았습니다. 남편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지만 백 씨가 돈을 모아놓았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전하며 엄마에게 잘하면 엄마가 돈을 지원해 줄지 모른다는 말을 아들에게 꺼냈습니다. 백 씨는 이런 남편을 보며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백 씨의 재산에 대해 알게 된 아들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백 씨에게 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때 아들은 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아들과 며느리는 백 씨의 집에 찾아와 밥을 같이 먹거나 요리를 해주는 날도 많았습니다. 백 씨는 당연히 이런 아들 며느리가 반가울 리 없었습니다. 백 씨는 그냥 돈만 잘 지켜내면 된다고 생각해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오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백 씨의 실수였습니다. 백 씨가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나간 사이 며느리는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백 씨와 남편이 50년간 모은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통장에는 통장 비밀번호처럼 보이는 4자리 숫자도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백 씨는 항상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밥을 먹고 백 씨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들은 이때까지도 자기 아내가 엄마의 통장을 집에서 빼돌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차에 타자마자 백 씨의 집에서 빼돌린 통장을 백 씨의 아들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우리의 구세주지. 그걸 가져오면 어떡해? 어차피 우리 돈 될 거잖아. 미리 좀 쓰면 어때? 아들은 고민하다가 그런 아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바로 은행 ATM기로 가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돈이 인출되자마자 백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백 씨는 그 문자를 보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 통장을 찾아봤는데 집에 있던 통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 씨는 바로 정지 신청을 하고 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아들이 돈을 인출하고 난 후였습니다. 이후 백 씨는 모든 사건의 정황을 알게 되었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분노했습니다. 백 씨는 처음부터 남편의 말을 듣지 말고 아들을 도와주지 말았어야 했다며 후회했습니다. 아들은 설마 엄마가 자기를 신고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백 씨는 그런 아들의 예상과는 달리 절도죄로 아들을 신고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집에 소장이 날아오자 아들과 며느리는 꽤 당황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바로 백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백 씨는 아들이 집 앞에 온 것을 보고도 1시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문 밖에서 1시간 동안 제발 고소치하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백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바로 백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백 씨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자 아들과 며느리는 이내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차피 저희 주실 돈이었잖아요. 그냥 좀 미리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왕이면 저희 힘들 때 주시는 게 좋잖아요. 다 늙어서 돈 물려받으면 뭐해요? 그때는 쓸 일도 없을 텐데. 백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그 돈 어차피 어머님은 쓰실 때도 없잖아요. 가실 때 돈 가지고 가실 것도 아니고. 백 씨는 이런 며느리의 말에 욕을 한 바가지 쏟아주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왜 내가 너네한테 그 돈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쓸 데가 없긴 왜 없어? 니네가 엄마한테 관심이 없으니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거지. 어디에 그 많은 돈을 쓰시게요? 그걸 너네가 알아서 뭐 하게?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니까 저희 고소하신 거는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아들이 빨간 줄 그이게 그냥 놔두실 거예요? 그래요, 어머님.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수? 그걸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제발 합의라도 좀 해주세요. 돈은 전부 돌려놓을게요. 그건 당연한 거고. 하지만 합의는 없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너넨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니? 백 씨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결국 징역형까지 받을 위기에 처하자 아들은 다시 한번 백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릴 때 엄마 때문에 저 놀림 받았던 거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엄마가 다른 집에서 일한다는 거 알려지고 나서 저 왕따 당했다고요. 아들은 어릴 때 일을 들먹이면서 백 씨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백 씨의 남편은 웬일인지 백 씨의 편을 들며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가 너 키우려고 어릴 때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너 먹여주고 재워준 건 생각 안 해? 아들은 처음으로 자기에게 한 소리하는 아버지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 정도 도와줬으면 됐지. 얼마나 엄마가 더 너를 위해 살아야 만족할 거야. 그런 소리만 해댈 거면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백 씨의 남편은 이날 백 씨를 대신해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백 씨의 남편은 아들이 떠나자마자 자기가 잘한 거 맞냐고 백 씨의 눈치를 살폈고 백 씨는 그런 남편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백 씨는 이후 아들과 합의를 해줬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통장에서 빼간 돈을 전부 돌려놓는다는 것과 백 씨가 아들 결혼할 때 사준 집을 다시 백 씨의 이름으로 하고 월세까지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고 백 씨는 아들에게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살던 집은 다시 백 씨의 명의로 옮겨졌고 백 씨는 아들에게 월세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정말 사업에서는 손을 뗀 듯했고 다니던 공사장을 꾸준히 다니는 듯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며 그 둘도 조금씩 돈을 모으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렇게 모은 돈을 아들이 어떻게 써버릴지 모르겠지만 백 씨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 씨는 이후에도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했습니다. 백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만약 나중에 제대로 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세도 받지 않고 집도 다시 명의를 이전해 줄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백 씨는 이후 걱정을 하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즐기려 노력하며 나름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백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백 씨마저 남편과 같은 입장을 취해서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면 그 결말이 참으로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백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아들처럼 사업에 실패한 후 계속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통장을 빼돌려 돈을 인출한 아들 며느리를 신고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눈 감아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